6장 시작하겠습니다. 어, 수치형 데이터랑 범주형 데이터 다루기까지 했었고, 이 6장에서는 텍스트 다루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는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특성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텍스트를 풍부한 정보를 가진 특성으로 변환하는 전략을 다룰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법들이 있고, 이들은 전처리 단계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텍스트를 정제하는 단계입니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기본적인 정제 작업을 수행한다 라는 뜻이고요. 대부분의 텍스트 데이터는 특성으로 만들기 전에 정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리프나 리플레이스나 스피릿와 같은 파이썬의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정제 방법입니다. 실전에서는 대부분 사용자 정의 함수를 따로 정의를 해서 다른 정제 작업과 연결하고 이를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강력한 문자열 치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먼저 보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라는 것에 책 이름과 그 책을 쓴 저자들로 구성된 세 가지의 문자열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제시해 주고요. 저 앞에 보이시는 공백은 제가 일부러 띄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리프라는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해서 스트리프 화이트 스페이스는 string.strip for string in text data. 그래서 공백 문자를 제거해주는 문자열 메서드 스트리프를 사용해서 스트리프 화이트 스페이스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공백 스페이스 자리가 없어지고 공백 문자가 없어진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침표를 제거해주는 replace 메서드가 있고요. remove periods는 string.replace 콤마를 없애주겠다 해서 for string in text data를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책 이름 뒤에 마침표를 하나씩 찍어 주었었는데 그 마침표가 사라진 텍스트를 얻을 수 있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따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capitalizer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반환합니다. string.upper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꿔주는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capitalizer string for string in text data 텍스트 데이터 안에 있는 여러 영어 문장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따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라는 정규 표현식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RE 모듈을 임포트 한다는 것은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replace letters with 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반환해 줍니다. re.sub r a부터 z, 스몰 a부터 스몰 z, 라지 a부터 라지 z, x string. re 모듈의 sub 함수는 다른 문자열로 패턴을 치환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앞에 나온 r, 문자열 앞에 r을 붙이면은 문자열 구성 그대로 출력한다는 것이고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요소 중 매칭된 데 있는 것이 있으면 출력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re 모듈의 sub 함수를 이용해서 다른 문자열로 치환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r 대괄호 a부터 z, 라지 a부터 라지 z라는 것은 대문자 알파벳 전체를 문자열 구성 그대로 출력을 할 건데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할 거냐? 라지 x로 치환할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 함수를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 데이터 안에 있는 모든 알파벳들이 라지 x로 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하나의 간단하게 그냥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A는 A, B, C, D, E, F에 n을 줬을 때 저 n은 줄바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문자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저 A를 프린트를 해보면은 A, B, C, D, E, F 하고 줄이 한 칸 뒤로 밀려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B에다가 A와 똑같이 주는데 앞에 R을 하나 붙여주면은 저 백슬레이스 n이 계획 문자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 구성으로 들어가서
줄바꿈이 없어지고 출력이 A, B, C, D, E, F 하고 백슬래시 N까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R은 문자열 앞에 R을 붙이면은 문자열 구성 그대로 출력을 하겠다. 계획 문자로 쓰지 않고 문자열로 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에서 6.2는 HTML 파싱과 정제하기입니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웹 언어이고요.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싱은 각 문장의 문법적인 구성 또는 구문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HTML을 파싱한다 라는 것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HTML 요소를 추출합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뷰티풀 수프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뷰티풀 숲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HTML을 파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뷰티풀 수프와 LXML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야 하고요. 뷰티풀 수프는 HTML 스크래핑을 위한 강력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뷰티풀 숲은 웹사이트를 스크래핑하는 데 사용하고요. HTML에 들어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뷰티풀 숲 얘기만 해도 이 6장에서 좀 되게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아서 앞에 예제에서 보시는 몇 개의 메서드만으로 HTML 코드를 파싱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BS4라는 패키지에서 뷰티풀 숲이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별도의 HTML을 하나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숲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주는데 뷰티풀 숲을 받습니다. 그래서 풀네임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가진 디비전을 찾아서 텍스트를 출력하게 되면은 마세고 아즈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HTML 파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구두점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텍스트 데이터에서 구두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구두점이라는 것은 펑츄에이션 마크라고도 하고요. 글의 여러가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입니다. 반점, 온점, 물음표, 느낌표, 쌍점, 쌍반점, 줄표, 붙임표, 특수기호 등이 들어가고요. 구두점 글자의 딕셔너리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트랜슬레이트 메서드라는 것에 적용을 합니다. 트랜슬레이트 메서드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인기 있는 파이썬 함수이고요. 구두점도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두점을 삭제하는 것은 특성을 만드는 데 필요하길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구두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밑에 예제는 구두점을 삭제하는 예제인데 유니코드 데이터라는 것을 임포트 해주는데 이것은 유니코드를 정규화하는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sys라는 모듈을 또 임포트 해주는데 이 sys는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관련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또 하나 생성해줍니다. 여기엔 이제 여러가지 알파벳들과 구두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펑츄에이션은 dic from key I for I in range sys max unicode if unicode data category character I starts with P. 여기서는 유니코드 데이터에서 P로 시작하는 카테고리가 구두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 펑츄에이션 안에 유니코드 데이터에서 카테고리가 P로 시작하는 카테고리인 자료들이 저 펑츄에이션 안에 딕셔너리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니코드 구두점을 키로 하고 값은 none인 펑츄에이션 딕셔너리를 생성하고요. 그 생성한 딕셔너리를 트랜슬레이트 해서 저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문자열에서 펑츄에이션에 있는 모든 문자를 none으로 바꾸어서 구두점을 삭제해서 저 텍스트 데이터에서 모든 구두점이 삭제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텍스트를 토큰화하는 방법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토크니제이션 하는 것은 텍스트를 개별 단어로 나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화의 유형은 문장에서 단어를 토큰으로 분리하는 단어 토큰화가 있고 문서에서 문장을 분리하는 문장 토큰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토큰화는 파이썬의 자연어 처리 툴킷인 NLTK, 내추럴 랭귀지 툴킷은 단어 토큰화를 비롯해서 강력한 텍스트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LT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령 프롬프트에 NLTK를 설치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단어 토큰화를 하는 메서드 워드 토크나이즈는 공백, 콤마, 마침표, 계획문자 등으로 단어를 분리하고요. 문장을 토큰화하는 메서드 sent 토크나이즈는 문장의 마침표나 계획문자 등 문장의 마지막을 뜻하는 기호에 따라 분리합니다. 토큰화, 특히 단어 토큰화는 텍스트 데이터를 정제한 후 빈번하게 수행하는 작업이고요. 이는 유용한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첫 번째 과정인 겁니다. 네, 그래서 구두점 데이터를 import nltk punctuation 해서 구두점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주고 nltk는 분리를 원하는 단어 사전같이 참조가 필요한 데이터 세트인 경우 인터넷으로 임의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치 밑에 보이시는 요 위치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 토큰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줍니다. nltk.tokenize라는 패키지에서 word tokenize라는 단어 토큰화를 해주는 모듈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래서 스트링은 the science of today is the technology of tomorrow라는 문장을 하나 주고 저 스트링을 토큰으로 나눈다 라는 명령어를 word tokenize string을 하게 되면은 영어들이 단어별로 토큰화된 것을 출력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장을 토큰화 해볼 텐데 문장을 토큰화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줍니다. sent tokenize. 그래서 텍스트를 생성해주고 두 개의 문장을 텍스트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sent tokenize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문장별로 두 문장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보실 거는 6.5 불용어 삭제하기입니다. 페이지는 17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불용어, 스탑 워드라고 하는데 불용어라는 것은 작업 전에 삭제해야 하는 일련의 단어라고 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거의 없는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불용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유용한 정보가 거의 없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삭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 뭐 is, of, on 뭐 그런 것들을 불용어라고 하고요. NLTK는 불용어 리스트를 사용해서 토큰화된 단어에서 불용어를 찾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LTK에 stop words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영어 불용어는 제공하지만 한글 불용어는 따로 제공하지 않아서 따로 한글 불용어에 대해서는 정의된 그런 메서드가 없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import nltk 구두점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것처럼 불용어 데이터를 임의로 인터넷에서 다운을 해줍니다. import nltk.download stop words 저렇게 불용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nltk의 corpus라는 임포트 패키지에서 stop words 불용어를 삭제해주는 메서드를 임포트 해줍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단어를 토큰화된 단어에서 불용어를 찾고 삭제하기 때문에 토큰화된 단어들을 단어 토큰을 생성해줍니다. tokenized words는 I am going to go to the store and park 라는 토큰화가 된 단어 토큰화가 된 tokenized words라는 것을 생성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stop words는 stop words English 영어 불용어를 삭제해주는 stop words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해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stop words라는 모듈 안에 있는 불용어에는 뭐가 있는지 프린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요런 것들이 stop words라고 해서 NLTK에서 불용어라고 정의를 해놓은 이들이 전부 다 불용어입니다. 뭐 보시면은 I, my, me, myself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런 것들이 다 불용어랍니다. 의미가 없는 용어, 유용한 정보가 거의 없는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 이것들이
NLTK에 정의된 불령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거의 총 길이를 봤더니 179개였습니다. 179개였고 이것들을 인터넷에서 임의로 다운로드한 결과는 여기 위치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었던 단어 토큰들, 얘네들에 대해서 이 불령어를 삭제해 달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 I 빠지고 뭐 이렇게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불령어들이 빠져서 나오는 것은 going, go, store, park 요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NLTK의 stop words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불령어를 제거하는 방법인 거고요. scikit-learn에도 영어 불령어 리스트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rom scikit-learn.feature-extraction text라는 패키지에서 scikit-learn의 영어 불령어 라지 대문자로 English stop words라는 scikit-learn의 영어 불령어를 제공해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길이를 출력을 해봤더니 아까 위에 NLTK는 179개였는데 scikit-learn은 318개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프린트 해봤더니 얘네들은 배열로, 벡터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scikit-learn은 frozen set이라는 객체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frozen set이라는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었고 위에 있는 NLTK보다 훨씬 더 많은 뭐 afterwards, might, serious 같은 걸 포함해서 다 이걸로 다 나와. 요 안에 이렇게 scikit-learn에도 영어 불령어라는 게 따로 정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cikit-learn의 영어 불령어는 frozen set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frozen set 객체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데이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굳이 사용해서 호출을 할 거면은 리스트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예, 똑같은데 이 frozen 바로 요 English stop words는 바로 요렇게 요 위에 있던 stop words처럼 이렇게 바로 배열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얘는 그래서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이렇게 해서 인덱스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근데 지금 요 scikit-learn은 frozen set이라는 그 객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들이 객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인덱스로 호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 frozen set 자체를 리스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인덱스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처음부터 5개 이렇게 훔까지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frozen set 객체라서 인덱스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인덱스로 접근해서 호출을 할 거면은 이 데이터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호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6.6입니다. 6.6 어간 추출하기입니다. 페이지는 172페이지. 어간을 스템이라고 하는데 토큰으로 나눈 단어를 어간으로 바꾸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어간 추출이라는 것은 단어의 어간을 구분해서 기본 의미를 유지하면서 어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트래디션과 트래디셔널은 어간 트래디치라는 어간을 동일하게 가집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일반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에서 어간을 추출하면은 읽기는 힘들어지지만 기본 의미에 가까워지고 샘플 간에 비교하기에 더 좋기 때문에 어간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간 추출하는 것은 널리 사용되는 포터 어간 추출 알고리즘을 구현한 NLTK의 포터 스태머이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단어의 어미를 제거하여 어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보겠습니다. nltk.stem
닷 포터. 줌이요? OBS요? 예. X 합니까? 종료. 네. 예. 그래서 예제 보겠습니다. nltk.stem.porter라는 패키지에서 포터 스테머이라는 포터 어간 추출 알고리즘이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토큰으로 나눈 단어를 어간으로 바꾸기 때문에 토큰화된 단어들을 필요하겠죠. 그래서 tokenized words라는 단어 토큰을 생성해 줍니다. I am humbled by this traditional meeting. 이렇게 해서 토큰화된 단어들을 생성해 주고요. 어간 추출기를 생성해 줍니다. 포터는 라지 포터 스테머 가로에서 포터라는 어간 추출기를 생성해 주고, 이 어간 추출기를 토큰화된 단어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I am humbled에서 ed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this에서 s가 빠지고, traditional에서 tradit까지만 나오고, meeting에서 ing가 빠진, 이렇게 어간만 이렇게 추출하는 예제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간단하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6.7은 품사를 태깅한다는 뜻입니다. 살짝 여기서 좀 살짝 막혔는데, 여기서 태깅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게 해시태그 뭐 그런 태깅인가 그런가 싶었습니다. 샵 누구누구 샵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십니까? 너 써왔지? 그럼 무슨 게시물을 하나 올리고 거기 게시물에 관련된 용어들을 뭐 샵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세미나를 게시물을 하나 올리고 샵 AI 뭐 샵 딥러닝 뭐 샵 뭐 연관 검색어 같이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던져 놓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태깅. 태깅이란 뜻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깅이라는 것은 글이나 이미지를 관련된 주제나 카테고리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도록 키워드 처리를 해주는 것을 태깅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태깅인데 저희가 할 것은 품사를 태깅하는 것입니다. 품사를 태깅. 교수님이 알고 계시는 품사가 그 품사 맞습니다. 고유명사, 단수, 뭐 그런 것들, 형용사 그런 것들이 이제 품사이지 않습니까? 품사를 태깅한다. 그러면은 저 품사를 태깅한다는 말은 아까 요 위에 요 I am humble by 뭐 이런 토큰화된 단어들의 품사를 옆에 적어주는 것입니다. I는 뭐 명사다. 뭐 M은 뭐 저것도 명사겠죠. B도 동사다. 뭐 이런 식으로 옆에 적어주는 거를 태깅이라 품사 태깅이라 하는 겁니다. 살짝 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런 게 그런 이미지가. 그래서 토큰화된 단어들 옆에 그 단어들의 품사를 적어주는 것, 그 품사를 정해주는 것을 품사 태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제에 대한 영어 텍스트가 아니라면은 가장 간단한 해결은 사전 훈련된 NLTK의 품사 태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전 훈련이 돼 있는 NLTK의 품사 태깅을 저희가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그 NLTK 안에 포스태그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포스태그의 정확도가 매우 낮다면은 NLTK를 사용해서 그 자신만의 아니면 교수님만의 사용자만의 태그 모델을 따로 임의로 훈련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태그 모델을 훈련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 가장 좀 쉽지 않은 점은 각 단어를 태깅한 많은 양의 텍스트 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텍스트 문서가 있어야 이게 명사고 이게 동사고 이게 형용사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텍스트 문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깅된 대용량 문서를 만드는 것은 매우
반복 노동이죠. 노동 집약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예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 태거를 다운을 해줍니다. 요 위치에 태거를 다운해주고 import nltk.download averaged perceptron tagger 이라는 이름의 태거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래서 nltk라는 패키지 안에 postag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주고 nltk 안에 토큰화된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워드 토크나이즈를 임포트 해줍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텍스트를 하나 생성해 주는데 텍스트 데이터는 Chris loved outdoor running.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하나 설치를 해주고 사전 훈련된 NLTK의 품사 태깅이 포스트 태그인 겁니다. 그래서 사전 훈련된 NLTK의 품사 태깅을 사용하는데 이 텍스트 데이터를 토큰화합니다. 워드 토크나이즈를 이용해서 토큰화를 시키고 이렇게 이거를 하게 되면은 크리스 러브드 아웃도어 러닝 이렇게 4개의 토큰이 이렇게 나오겠죠. 위에서 단어 토큰화를 했던 것처럼 그 4개의 단어들에 대해서 포스트 태그 사전 훈련된 NLTK의 품사 태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출력으로 크리스 NNP 러브드 VBD 아웃도어 RP 러닝 VBG 라는 지들만의 언어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출력 결과를 보시면은 단어와 이 단어 크리스와 품사 태그 NNP, VBD 이런 것들 이제 품사 태그라고 합니다. 품사 태그로 이루어진 튜플과 튜플의 리스트, 튜플이 소가로로 둘러싸여 있고 이 튜플들의 마지막에 대가로가 있어서 리스트, 튜플의 리스트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각 단어들을 토큰화시키고 그 토큰화된 단어들의 품사까지 태그로 이루어져서 튜플의 리스트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NLTK는 품사 태그를 위해서 구문주석 말뭉친 펜 트리뱅크라는 것을 사용한답니다. 저렇게 단어가 있고 토큰화된 단어가 있고 그 옆에 품사를 붙여주는 것을 품사 태그라고 하고 품사 태깅한다라고 하고요. 저 품사 태그는 펜 트리뱅크를 사용해서 품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자면 펜 트리뱅크는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판다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 펜 트리뱅크의 태그랍니다. 요 뒤에 붙여진 NNP 저희 말로 이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펜 트리뱅크로 정리해 놓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NNP라는 것은 고유명사, 단수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NN은 뭐 명사, 단수 또는 뭐 불가산 명사, 뭐 RB는 부사. 그래서 여기 크리스 NNP라고 해서 NNP는 고유명사라고 되어 있고 러브드는 VBD 동사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outdoor은 RP 부사 뭐 그렇게 지들이 뭐 정의를 했겠죠. 그다음에 running은 VBG 동사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 이런 식으로 뭐 JJ는 형용사 PRP는 인칭 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펜 트리뱅크의 태그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NLTK가 사전 훈련된 NLTK의 포스트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각 토큰화된 단어들의 품사를 옆에 붙여주는 것을 품사 태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다 뭐 어떻게든 발견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크리스였습니다. 예, 크리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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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른 게 또 있겠죠. 있는데 책에는 요 6개, 7개, 7개밖에 예시라 그래가지고 7개밖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더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은 더 굳이 더 찾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NLTK라는 거를 써서 태깅을 해야 되는데 요 옆에 이제 뭐 NMP 요 옆에 붙여진 태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펜트리뱅크라는 걸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태깅을 쓸 일이 있을까요? 뭐 그렇죠.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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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위에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태깅된다라는 것을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결과가 각 토큰화된 단어 옆에 품사가 붙여진 결과를 텍스트가 태깅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텍스트가 태깅되면은 이 태그를 사용해서 특정 품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하는 것인데 워드 단어를 필터링 하는 것인데 for 워드와 태그 중에서 태그된 텍스트 중에서 워드와 태그를 반복합니다. 어디서 태그인 nn 이렇게 명사만 찾는 겁니다. nn, nns, nnp, nnps 이렇게 해서 요 중에서 태그 요 태그 있는 것 중에서 태그된 그 태깅된 텍스트 안에서 워드만 찾아달라. 요 태그에 해당하는 애들만 찾아달라 해서 명사만, 크리스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텍스트가 태깅되면 그 태그를 사용해서 그 특정 품사, 뭐 명사만 찾는다던가, 뭐 동사만 찾는다던가 해서 찾을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좀 심화형으로 가게 되면은 요 샘플의 트윗 문장을 트위트라고 또 트윗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샘플의 트윗 문장을 각 품사에 따라 저희가 이 텍스트를 왜 다루냐 했더니 텍스트를 특성으로 변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한 전처리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샘플의 트윗 문장을 각 품사에 따라 특성으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특성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이진 특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진 특성으로 명사가 있으면 1이고 명사가 없으면 0 이렇게 보는 이진 특성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샘플을. 그래서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을 패키지에서 이 멀티레이블 바이너라이저 기억나십니까? 한 일주일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멀티레이블 바이너라이저 예, 다중 클래스 사이클론의 다중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클래스 여러 열의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인코딩 할 때 쓰는 멀티 레이블 바이너라이저이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트위치라는 텍스트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I am eating 뭐 이렇게 뭐 political science 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세 개의 문장 세 개의 클래스를 가진 문장을 트위치라는 것에 텍스트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태그된 트위치라는 빈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각 단어와 트윗을 태깅해줍니다. for tweet in tweet 여기서 이 트위치라는 데서 트윗이라는 것을 반복해줍니다. 그래서 태그된 트윗의 태그는 NLTK의 포스트 태그 태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월드 토커나이즈 트윗 요 트윗을 반복할 건데 요것들을 워드 토커나이즈 그 단어 토큰화를 시키고 단어별로 이렇게 쪼개고 요 단어들의 품사 태깅을 하는 것을 트윗 언더바 태그라는 것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트윗 태그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트윗에서 토큰화된 단어와 트윗을 태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토큰화를 하고 품사 태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어가 있고 그 옆에 그 단어의 품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트윗 언더바 태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I am eating
뭐 저런 뭐 브렉퍼스트가 있는데 I는 PRP 아까 위에 PRP는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I, PRP, M, VPP, eating, VBG 뭐 이런 식으로 각 단어들의 각 단어들 태그 토큰화된 각 단어들과 품사 그 단어의 품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문장 political 두 번째 문장 그다음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세 번째 문장까지 이렇게 해서 태깅된 품사들을 얻을 수 있고 품사 태깅된 토큰화된 단어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들 얘네들 중에서 태그만 여기에 넣어준다 해서 태그드 트위트 닷 어펜드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트윗 태그에서 태그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토큰화된 단어들의 태그 그러니까 요 단어들의 태그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의 태그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장의 태그들 요 세 번째가 요 세 번째 문장의 태그들만 여기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간 태그들을 사용해서 원핫 멀티라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진 특성 멀티 레이블 바이너라이저를 사용해서 원핫 멀티라는 원핫 인코딩을 하나 객체를 만들어 주고 요 원핫 멀티를 요 태그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특성으로 변환할 때 제가 명사가 있으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성들 중에서 명사들만 이렇게 1, 2라고 표시가 되고 명사 아닌 것들은 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깅된 품사들의 특성 태깅된 품사 태깅을 한 요 태그들을 그 행열 형태로 원하드 인코딩 형태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예. 예. 아, 요 예제는 명사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얘네들을 1010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샘플의 트임 문장을 각 특성으로 변환한다. 이 말이 이제 명사가 있으면 1이고 명사가 없으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예시고 요 예제는 명사냐 명사가 아니냐의 예제가 아니라 그냥 요 태그들의 특성을 이렇게 010 이렇게 지들이 바꾼 겁니다. 근데 뭐가 1이고 뭐가 0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홉 개. 예. 네, 제일 마지막 거를 원하딩 코딩을 한 겁니다. 예, 이것만 한 겁니다. 이것만. 얘네만 한 겁니다. 뭐가 1이고 뭐가 0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물음표요? 23. Why? How?
how label 바이너 다시 태그 오, 오, 오. 아, 언더바가 여기 있군요. 태그드 위즈. 아, 태그드. 원, 오와, 제로. 예. 이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는 이유는 요 NLTK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류가 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클래스 앞에 보시면 그 클래시즈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거를 사용해서 각 특성이 어떤 품사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원핫 멀티 닷 클래시즈 하면은 뭐 얘네들의 품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 간에 두 개로 나눠지는 분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아까 그 결과 보면서 이거랑 좀 비교해 보면 되는데. 그럼 잠깐 나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기. 다시. 오케이. 요렇게 요게 한 줄에 9개니까 요 9개의 그 클래시즈가 여기 열 이름이죠. 요 열 이름들이 DTI에는 1이고 JJ는 0, N은 1, NNP 0, 얘네들 1, VBZ가 제로. 예? 완전 섞였습니다. 그러니까요. how 태그드 트위츠 아니다 how 멀티 레이블 바이너라이저 태그 트위츠 into 1 or 0 뭐가 1이고 뭐가 0인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태깅된 문서 데이터가 있고 태그 모델을 훈련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문서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밑에서 알려드릴 문서 데이터 널리 사용되는 태깅된 텍스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많이 쓰라고 정의를 해놓은 태깅된 텍스트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브라운 코퍼스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 같은데 예, 브라운 코퍼스라는 태깅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브라운 코퍼스라는 태깅된 문서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이제 훈련할 태그 모델이라는 거는 back of ngram이라는 태그 모델을 사용하고요. back of ngram이라는 태그 모델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n은 여기서는 또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한 단어의 품사를 예측하기 위해 고려하는 이전 단어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 한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나 그 전전 단계의 품사를 고려하는 거죠. 그 단어들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모듈이 쓰입니다. 그래서
트리그램 태거라는 것을 사용하면 먼저 트라이그램 태거를 사용해서 이전 두 단어를 고려해서 그 한 단어를 만들고요. 한 단어의 품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전 두 단어의 단어가 없다면 바이그램 태거라는 걸 사용해서 이전 한 단어의 품사를 참고하고, 그 다음에 요마저도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유니그램 태거를 사용해서 그 단어 자체만을 참고하는 요런 방식으로 가는 백 오브 n그램 태그 모델을 사용한답니다. 이런 알고리즘인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태그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하려면 요 텍스트 데이터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태그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로는 얼마나 태그를 잘 예측하는지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훈련하고 하나는 테스트를 해서 태그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운 코퍼스 import nltk 다운로드 브라운이라는 브라운 코퍼스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여기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nltk의 .corpus라는 패키지에서 브라운이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 nltk.tag라는 패키지에서 유니그램 태거, 바이그램 태거, 트라이그램 태거라는 요 세 가지 모듈을 패키지에서 임포트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브라운 코퍼스가 태깅된 텍스트입니다. 태깅된 텍스트는 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깅된 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단어를 토큰화를 먼저 하고, 그 토큰화된 단어들의 품사까지 옆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 이거를 태깅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나 봅니다. 요 브라운이라는 거 안에. 그래서 브라운 코퍼스에서 텍스트를 추출한 다음에 문장으로 나눕니다. 센텐스는 brown tagged sent, 카테고리는 news. 그래서 요 센텐스에는 뭐가 있나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요렇게 저 브라운 코퍼스라는 거 안에 태깅된 텍스트가 뉴스라는 카테고리 안에 요런 태깅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요 안에 센텐스 안에 요렇게 더는 뭐 AT, 뭐 풀토는 뭐 이렇게 컨트리는 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브라운 코퍼스가 다 했답니다. 예, 요 안에 센텐스라는 걸 요 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 센텐스의 길이를 출력을 했더니 462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뉴스라는 카테고리 안에 브라운이 그 태깅된 텍스트를 4623개를 해놨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뉴스에만 4623개가 있으면 다른 카테고리에도 뭐 저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브라운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 정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요 태깅된 텍스트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훈련, 하나는 테스트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4623개가 있으니까 4000개는 훈련에 넣고요. 623개는 테스트에 넣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은 센텐스에 처음부터 4000개까지, 그 다음에 테스트는 센텐시즈에 4000개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백 오브 태그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유니그램하고 바이그램하고 트라이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생성해주고, 일단 먼저 트라이그램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라이그램을 사용해서 정확도를 확인하면 트라이그램 evaluate test, 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여기는 백 오브 태그를 객체를 생성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유니그램 하고, 유니그램은 라지 유니그램 태거의 트레인, 다음 바이그램은 라지 바이그램의 트레인, 백오프는 유니그램, 뭐 트라이그램은 라지 트라이그램 태거의 트레인, 백오프는 바이그램. 이렇게 해서 훈련 데이터 4000개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트라이그램의 evaluate test 요 623개를 가지고 정확도를 예측했더니 0.81 뭐 이런 식으로 정확도가 나왔답니다. 저기 4623개의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예. 어떤 특성값하고 그 판별하는 예. 분석값이 다 저장되어 있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거죠. 요렇게. 근데 앞에 사전 것은 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집했을 텐데. 예. 선택에서 나오는 탑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겠죠. 예. 치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하겠죠. 저 안에 요 트라이그램 태거이라는 거 안에 아까 트라이그램 태거는 이전 두 단어를 고려하여 그러니까 그 단어가 있고 그 이전 두 단어를 고려해서 그 단어의 품사를 예측하고 그럼 그 원래 있던 테스트의 그 단어를 비교해서 정확도가 얼마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유니그램 태거, 바이그램 태거, 예, 트라이그램 태거 치가 알아서 저 안에 태거 저 모듈 안에 다 알아서 정의가 되어 있겠죠. 트라이 태거도 필요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램 예, 트라이 자 그럼 뭐냐 백오프 객체 생성할 때 트라이그램 태거 할 때는 라지 트라이그램 예. 여기서 처음 여기서 그러면 트라이그램은 여기 스몰이 안 돼. 여기 위에 객체를 생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스몰 트라이그램은 라지 트라이그램 태거에 훈련 데이터를 쓰고 백오프는 바이오그램 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해주고 훈련까지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트라이그램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선 정확도 예측을 트라이그램으로만 정확도를 예측한 거죠. 트라이그램 이벨레이트 테스트. 근데 이게 안 됐다. 좀 많이 뭔가 안 됐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이그램 쓰고 그다음 또 안 된다 하면은 유니그램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트라이그램 태그라는 무게가 무슨 무게도 또 기능이 들어있는 그렇죠. 요 이 트라이그램 태거라는 모듈이니까 이게 요 안에 다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걸 우리 어떻게 알아? 저걸 이제 저희가 알려면은 저 브라운 코퍼스를 그걸 어떻게 알아? 해야겠죠. 나오는 무게가 없지. 그런 하지만 아니면은 안 돼. 어렵죠? 어떻게 다 가는 거야? 아 여기 출력 안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트라이그램 해서 그 브라운 코퍼스인 거 백 오브 n 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6.7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영어 태깅, 영어 품사 태깅이었고요. 한글 품사 태깅을 위한 도구도 있습니다. KONLPY라고 한글 품사 태깅을 위한 대표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KONLPY. 근데 얘는 이제 이런 명령어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KONLPY는 기존 태거들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요 기존 태거들이라는 것은 뭐 하나눔, KKMA, 코모란, 메카, 뭐 OKT 뭐 이런 한글 품사 태깅하는 기존 태거들이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애들을 도와준답니다. KONLPY가. 그래서 요런 애들이 태거들이고 요 애들이 KONLPY를 뭐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OKT 요 안에 이제 OKT가 있는데 OKT는 오픈 코리안 텍스트라고 해서 얘를 사용해서 샘플 문장의 품사를 태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 KONLP와 얘 또한 마찬가지로 포즈 메서드를 제공하고요. 위에는 포즈 태그라는 메서드였는데 밑에는 포즈입니다. 포즈 메서드를 제공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객체를 한글 품사를 태깅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konlpy.tag에 import okt라는 거를 이 모듈을 패키지 해주고 small okt는 large okt라고 해서 한글 품사 태깅 객체를 생성해주고 텍스트 데이터에 한글로 뭐 이런 단어들을 이런 문장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OKT라는 태거를 이용해서 한글 품사 태깅을 해주세요.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저는 오류가 났습니다. 제 노트북으로는. 그 자바 뭐라고 뜨지? 오류 뭐라 떠? 그지 자바 뭐라고 뜨시지? 이거를
이거 지금 이거를 제가 민경이한테도 이 똑같이 이거 명령어 설치해서 이거를 해보라 그랬는데 설치는 됐습니다. 설치돼서 이걸 했는데 저랑 똑같은 에러가 떴답니다. 뭐 자바 뭐 뭐시기 뜨는데 저걸 구글에 쳤는데 시스템상으로 충돌이 일어났답니다. 한글 품사 태깅 하는데. 그래서 해결책 봤는데 해결책은 요 한글 품사 태깅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들이 했을 때 똑같은 에러가 났을 때 난 걸 했을 때 지들이 만든 코드를 수정하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저자한테는 한국 사람입니까? 여기 번역한 사람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이 코딩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번역한 사람이 코딩 알아야 번역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태그를 하게 되면은 책처럼 이렇게 나온답니다. 태양계 조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글 품사 태깅이라서 이건 그냥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코드만 이렇게 넣어놓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 KONLPY의 메서드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즈 메서드는 요 품사를 태깅해주는 메서드고 그 다음에 몰프스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요건 이 형태소만을 추출해주는 몰포스 메서드가 있고요. 그다음 나운즈 메서드라 해서 명사만을 추출해주는 메서드 요런 세 가지 정도가 KONLPY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품사를 태깅하는 내용이 여기까지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다 기억하시면 좋지만은 품사를 태깅한다라는 말은 그 텍스트 안에서 단어를 토큰화 시키고 그 단어들의 품사까지 옆에 이렇게 붙여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임의의 특정 텍스트를 품사 태깅할 수도 있고 그 태깅된 텍스트를 정리해 놓은 요 브라운 코퍼스라는 거 안에서 이렇게 태깅된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